많은 분들이 귀농하거나 시골에 자리를 잡을 때 시골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귀농할 때 시골집 선택은 큰 예산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시골집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시골에서의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에 울진에 귀촌할 때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선택을 했다 보니 마이너스 2억이나 손해보고 시작을 했어요. 컨테이너 하우스를 하자니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목조 하우스를 고르자니 뭔가 예산을 초과할 것 같고, 어떤 시골집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귀농귀촌 생활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사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골이 불편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골이 불편해서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형편과 목적에 안 맞는 집을 선택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골집을 고를 때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먼저 봅니다. 예쁜지, 넓은지, 신축인지, 전원생활 느낌이 충분히 나는지.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서는 이런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집을 감당할 수 있는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시골집은 집값만 드는 게 아닙니다. 땅 정리 비용도 들어가고요. 상하수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전기 증설 문제도 있고요. 난방비도 생각해야 되고요.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가고요. 창고, 울타리, 배수, 진입로까지 손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집값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계속 돈이 줄줄줄줄 새는 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집은 예쁜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생활 방식에 맞는 집을 골라야 합니다. 저는 시골집을 고를 때 딱 3가지만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상시 거주할 집인가? 두 번째, 내 예산이 집값만인지 아니면 토탈 비용을 넉넉하게 비용 계산을 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직접 손을 볼 수 있는 센스가 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이 3가지를 먼저 정해야 집 선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만약에 나는 주말용 세컨하우스가 필요하다, 또는 혼자 간단하게 머물 공간이면 된다. 이런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큰 목조 주택이나 아니면 고급 주택 이런 데 돈 쓸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작은 규모의 실속형 주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착이 목적이고 앞으로 오래 살아볼 예정이고 짐도 많고 생활 기반을 만들 생각이라면 너무 작은 컨테이너형 임시형 구조는 처음에는 좀 저렴해 보여도 나중에 불편해서 다시 손을 보게 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초기 비용을 낮추기가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단열이나 결로, 소음 같은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쓰거나 혼자 간단히 거주하는 목적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오래 살 집으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목조하우스는 주거감이 좋고 전원생활 느낌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견적이 괜찮아 보여도 기초공사, 설비, 데크, 외부공사, 인허가 문제나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불다 보면은 예산 초과가 그냥 몇 천만 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억소리 납니다. 제가 30대에 귀촌 벌써 4년 차인데요. 충분하게 별의 별일을 다 겪어보면서 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또 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울진은 되게 작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에 이렇게 보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고, 집 다 지어놓고 입주가 안 되는 경우도 정말 수두룩하게 많이 봤어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금전적인 문제가 낑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시골집을 사서 매입을 해서 고치는 방식은 잘 고르면 현실적일 수 있는데요. 뭐 시골집 보면 아무리 외진데 이런 데 봐도 뭐 최소 진짜 한 5천 정도? 이 정도는 하거든요. 5천 이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 5천만 원이 집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천만 원짜리 집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싸면 안 돼요. 그게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신축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대신 싸다고 덜컥 사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붕, 누수, 보일러, 창호, 단열, 화장실, 그다음 하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밖에 이제 진입로 이런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확인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싸게 샀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비싼 금액을 주고 고치게 되면 결국엔 도찐개찐이 된다. 그래서 기존 집은 매입가보다 수리비를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집이 좋은가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어떤 집이 최선일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적고 시험적으로 귀촌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작고 돈이 제일 안 들어가는 집이 맞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장기 거주가 목표이신 분들은 생활의 편의성과 단열, 유지비까지 고려한 집이 맞을 텐데요. 직접 집을 수리하고 관리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가격만 보고 너무 노후화된 주택을 덥석 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손재주가 좀 있고 내가 하나씩 손볼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된 집도 뭐 나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 귀촌에서의 집은 로망만으로는 고르시면 안 돼요. 운영비까지 포함한 현실적으로의 전체 금액을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골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건 시골이 나빠서가 아니라 텃세 이런 문제, 이런 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을 무시한 상황에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만 제대로 골라도 귀농 귀촌은 훨씬 덜 힘들어지고 굉장히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판단을 정말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집을 보실 때는 예쁜지 뭐 이런 거보다도 내가 오래 이 집을 감당할 수 있는가, 최소 3년에서 5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맞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